휴가 안 가세요? 휴가 때 뭐 하세요? 요즘 우리가 가장 자주 하게 되는 말, 자주 듣는 말인 것 같습니다. 휴가에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고 또 어디론가 떠나야 할 것만 같은 게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여행을 하고 또 다양한 이유로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후자의 경우엔 여행을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행하지 않는 것에 여행을 못한다라는 표현이 붙은 것처럼 누군가는 어쩌면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 좋은 것, 여행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여행하지 않는 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행은 보통 해외여행을 의미하는데요. 이상하게 국내 여행은 여행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여행으로 쳐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SNS에서 그 지난 글 알람이 뜨더라고요. 제가 작년 8월 초쯤에 썼던 글인데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님과 나눴던 대화를 제가 적어뒀더라고요. 기사님이 저한테 지금 휴가철인데 왜 여기 있냐고, 어디 안 가냐고 이렇게 물으셔서 저는 좀 일일이 대답하기가 그래서 너무 더워서 그냥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에서 휴가면 당연히 여행을 떠나야 할 것처럼, 적어도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벗어나야 할 것처럼 우리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여행이 뭘까? 이걸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런 생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 같은 책 2권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덥석 읽게 됐는데요. 한 권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라는 책이고요. 다른 한 권은 피코아이어의 여행하지 않을 자유라는 책이에요. 이 2권의 제목만 보면 제가 했던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콕 집어서 말해줄 것 같죠? 이 2권의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입니다. 김영하 작가는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인지 여행자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여행을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초등학교 6년을 다 다른 지역에서 다녔고 대학을 졸업할 무렵부터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행장을 꾸려서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여행을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삶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여행자로 살아가도록 한 건 아닌지 싶더라고요. 책에도 실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금의 나는 분명히 안정되고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다. 이제 부모는 나를 전학시키지 못한다. 누구도 나에게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기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어디론가 떠나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곤 한다. 이런 여행자, 김영하 작가는 여행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 생각지도 않던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겪은 멀미의 기억과 파장을 떠올리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생각해보면 나에게 여행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측면에서 여행의 의미를 생각해 봤다면 이번에는 여행지에서 직접 겪었던 일을 들려주면서 조금 큰 틀에서 여행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환대는 이렇게 순환하면서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그럴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 준 만큼 받는 관계보다 누군가에게 준 것이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세상이 더 살만한 세상이 아닐까. 이런 환대의 순환을 잘 경험할 수 있는 게 여행이다. 우리는 인생의 축소판인 여행을 통해 환대와 신뢰의 순환을 거듭하여 경험함으로써 우리 인류가
적대와 경쟁을 통해서만 번성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반면 피코아이어는 여행하지 않을 자유라는 책에서 아무데도 가지 않기를 말합니다. 어딜 가든 휴가에서 돌아올 때는 새 사람이 된 기분에 휩싸이고 싶을지 모른다. 온몸에 생기가 넘치고 희망찬 기운이 넘실대고 이 세계와 사랑에 빠진 기분 말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목적지는 아무데도 가지 않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고 피코아이어는 여행이 쓸모없는 경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행 같은 물리적인 이동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고양시키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피코아이어가 아무데도 가지 않기를 제안했잖아요. 이게 세상과 등지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바라보는 행위이면서 나 자신의 감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피코아이어는 여행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은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고 또 아무데도 가지 않으면서 느리게 주의를 좀 기울이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행위, 세상의 소음과 단절하고 고요를 누릴 수 있는 시간, 이걸 여행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런 행위를 명상과 연결 지으면서 명상의 중요성, 명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행하지 않을 자유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명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책 같기도 한데요. 여러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명상이 또 고요를 추구하는 삶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감정 지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서 행복한 삶으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이런 행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행,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활기차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시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세상을 수평으로 여행하고 다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속 수평으로만 여행하고 다니는 행위보다는 명상을 통해서 아무데도 가지 않기를 통해서 수직으로 깊이 파고들기를 권합니다. 처음엔 이 두 권의 책 제목만 보고 정반대의 내용이 담긴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같은 걸 말하고 있었어요. 이 두 작가는 여행의 초점을 나의 내면에 맞췄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피코아이어가 했던 말처럼 세상을 수평으로 여행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깊게 파고드는 것, 결국 나의 초점을 맞추는 걸 여행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작가는 여행을 이렇게 봤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수직으로 깊이 파고드는 여행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또 수평으로 여행하고 다니는 게 필요할 때도 있겠죠. 다만 다른 사람의 여행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여행을 하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 좀 쉽게 판단하고 강요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라고 좀 다르게 접근하도록 도와준 두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 영상 괜찮다. 오늘 소개해준 책 읽어보고 싶은데 다음 영상도 기다려지는데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